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아우 더운데 아유 오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랬네.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뭐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고. 네. 근데 오늘이 절기상으로 오늘이 소서. 오늘 소설하고 예미. 제가 오늘 제가 점심 식사는 제 아내가 소서에는 뭐 국수를 먹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국수를 삶아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뭐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 해서 무슨 진위콩 청국장 분말을 휙 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게 진위콩 청국장 분말을 네. 시원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냥 국수만 삶아 집어 넣어버린 거죠. 예, 콩국수식으로. 콩국수식, 네. 그렇게 해서 뭐 소스에 그걸 먹어야 음. 뭐 건강이 좋아진다, 오래 산다, 뭐 하여튼 네. 이러면서 그거를.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난 점심을 집사람이 어저께 일요일에 어디 모임 가가지고 또 싸운 음식들 또 드시고 남은 음식들 싸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딱 꺼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뉴가 딱 바뀌는 바람에 또 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아내가 또 이렇게 뭐 소스에 그런 걸 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런데 법진 무슨 뜻으로 우리 아내가 진위콩 청국장 분말에다가 국수 삶아가지고 말아서 먹으라고 한 겁니까? 소스에 무슨 그런 걸 하나 보죠? 예, 소서도 있고요. 공주님 팔자를 볼 때 오늘 정축일이거든요. 네. 정축일의 축은 우리가 소라고 합니다. 소날입니다. 소날. 소날에는 소는 부지런하고 주인한테 충족하며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묵묵히 일을 하죠. 그래서 소는 교훈적인 얘기에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축날, 조상과 관계되는 날이라 그런지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주님한테 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셔도 우리 공주님께서 대한민국 요거를 공주님이 국수 말아줬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조금 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서요. 오늘 저도 이래서 우연히 박사님 방송을 보려고 하다가 핸드폰 방송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영웅 박태준 그분께서 연설을 하신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향해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포항제철 건설 책임자로 임명된 시절에 나는 임자를,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박태준 그분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아무 소리 말고 이걸 맡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이래서 소는 조상과 관련해서 그런지 영매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박사님께서도 그런 인연으로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공주님의 콩국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서나 콩국수 얘기는 오늘 개미일에는 만미거든요. 이 미는 또 국수말이입니다. 수제비도 되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그런 이유로 한 건데 조상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게 얘기가 된 겁니다. 국수 얘기하는데 왜 각하 얘기를 하느냐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진산면가의 청국장 분말 주문해서 드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거 찬물에 타서
국수 말아서 드시면 그거 콩국수처럼 그 청국장 분말 국수가 되는군요. 청국장 분말. 그럼 묘한 하여튼 네. 오늘 레시피를 저희 아내가 개발하는 바람에 네. 저도 묘한 맛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태준 회장 네. 지금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네.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회장님에 대한 기억을 되듬자면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생전에 제가 한번 찾아뵀죠. 네. 뵀는데 그때 회장님 그 사무실에 제가 방문했을 때 고맙게도 네. 각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신서방 이리 와. 음. 제가요? 그럼 누구라 뭐라 불러? 신규수라 부를까? 신서방 축하하네. 우리 작은 형에 잘 부탁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난 되게 저기 감사한 마음. 예. 나는 신서방 이러는데 그 각하가 딱 그렇게 이제 대신 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난 그렇게 하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뭐 박태현 회장님 또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서 우리 이 법주님의 바람소리 이걸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쥐띠 최악의 속궁합을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좀 생소한 네. 요건 이제 우리 법주님께서 단독으로 올리시는 영상입니다만은 시리즈로 이제 그 띠별로 최상의 속궁합, 최악의 속궁합. 왜냐면 요즘은 이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자유연애시더라도 이 속궁합은 보고 장가가야 되거든요. 이 속궁합이 안 맞으면 이 결혼해서 대부분 실패를 해요. 요즘은 뭐니보다 더 중요한 건 속궁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 나오고 몇 분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소개를 하자면 네. 우리 길여동님께서는 뭐 하트 5개 날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웃다가 울다가 하시면 이 길여동님께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AR님께서는 오늘은 개인 특강을 듣고 있네요. 법주님 개인 특강을 듣고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셨고. 감사합니다. 또 이 법주님 음성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리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비상하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평들이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주님께서 그 법주 바람소리, 이 바람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윈드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속궁합이니까 또 몰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법주 바람소리, 이 띠별로 이제 최악의 속궁합, 최상의 속궁합이 시리즈로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돈 내고 듣는 게 아니니까 고급 정보니까. 요거를 그걸로 돌릴 걸 그랬나? 아니 요걸 이제 이거를 회원 전용으로 이제 저희 회원들만 보는 걸 전용으로 돌릴 걸 그랬나요? 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저 법주 바람소리 그 첫 방송 나가고 이제 이런 반응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그게 이제 결국 저희 신도의 회장님과 예. 그 우리 신 박사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워낙 머리가 수지시니까 천재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 해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 제가 왜 이걸 기획했냐면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라오스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 라오스에서 제가 일주일간 경험한 건데 네. 이 라오스 아가씨들이 한국에 가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게 열애열은 전부 다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그리고 한국 가고 싶대. 오, 열애열. 네, 열애열이. 근데 문제는 이 라오스는 그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국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결혼이 불법이야. 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법. 결혼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정상적 방법의 결혼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알게 됐어요. 편법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뭐 중매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라는 분들이 이제 결혼 중업자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한 번 장가 가려고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4천이면 우리도 큰 돈인데. 라오스 색시 하나 모셔오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랑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커미션 나오고 뭐 이렇게. 네네네 비용. 네, 기타 이게 여러 가지. 국제 결혼이지만 이게 불법이니까 한 4천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이제 라오스에서 내 그 아이디어 하나 내고 왔는데. 그 이제 결혼업자들은 조금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 4천만 원 들고 라오스를 가서 생활을 해. 유학 생활처럼 가서 생활을 해. 비상하십니다. 네. 왜냐면 그거 저 1,00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럼 4년 동안 라오스에서 생활하고. 오. 그래서 현지에서 그냥 연애를 해. 네.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 네. 그러면 4년 동안에 그 라오스어도 배우고 라오스에서 생활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결혼을 해버려. 네. 그리고 들어와. 기가 막힌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매 아닌 중매로 해가지고 하니까 라오스 여성들이 중간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또 이혼율이 높고 이게 그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결혼은 했는데 네. 이혼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그 이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한국 남자들을 한국 신랑이 되겠지. 어쨌든 네. 그를 자극시켜라. 화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 바로 네. 이혼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화를 낸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해가지고 취할 거 취하고 요즘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요즘 또 이게 뭐 범죄 것들이 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4천만 원 들고 가서 현지에서 그냥 가서 일하고 공부해라. 그러다 거기서 현지에서 연애해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라. 뭐 내가 이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그렇네요. 이거 잘 들으셔가지고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알고 오기 때문에 이혼율도 적어지고 그렇죠. 서로 또 알게 되니까, 서로 알게 되니까 애틋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렇지. 자식 낳고 또 그리고 라오스 땅도 넓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구도 많지는 않죠 거기가. 이 라오스 인구가 우리나라 700만이에요. 남자 여자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여쭤봐도 될까? 라오스가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잘 됐네요. 네. 700만 인구니까 뭐 우리보다는 땅덩어리 우리 정도 되고. 네. 근데 인구수는 우리보다 뭐 8분의 1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혹시 이런 일 있으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 라오스에서 그 새색시 찾지 말고 찾으러 직접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냥 생활해라. 예. 1년 삐대다 보면 뭔가 1년 동안 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제가 볼 때 라오스 생활하려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 생활할 수 있거든요. 1년에. 그 1년에 그냥 가서 그냥 1,000만 원 들고 생활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가씨를 만나면 된다. 저희 아는 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는 분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그때 당시 한참 전에 엄청 몇십 년 전에 100만 원을 들고 갔대. 그랬더니 여자한테 돈을 줬더니 그냥 물수도 쓰더래. 그때 한 30년 전인가? 그때 공산당 지금도. 그러다가 안 돼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돼서 안 되니까 다시 일본을 갔어요. 여자 찾아 산만리. 그런데 라오스는 안 갔다 정말 그죠? 라오스 얘기를 해줘야겠네. 라오스는 안 갔어. 2년이 안 돼서 그런가 봐. 라오스의 교편 잡은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은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월급이 8만 원, 10만 원 그 정도.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 월급이 15만 원. 지금 현재.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라오스 그러니까 우리 외국 나가면 이제 그 현지 돈을 쓰고 한국 들어와서 외환은행이나 다른 은행 가서 이제 교환하죠. 환전하잖아요. 라오스 돈은 한국 들어오면 환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다 쓰고 와야겠네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스는
가면은 라오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러예요. 아, 달러는 뭐 어디나 네, 아니, 저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 네. 자기들 자체도 그 화폐에 대한 그렇겠네.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아, 네. 오늘 저기 한 것 같아. 지금 방송이 저기 세계 테마 기행 있죠? 왜 TV에서 하는 거. 테마에 세- 테마 예. 세계는 뭐 그거 세계 그런 영화 같아. 테마에. 예예예. 오늘 방송이. 예.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갑자기 방향을 놓쳐졌네. 갑자기 막 박태준 회장 등장하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없어졌는데 자, 그리고 이제 법준이 방송 얘기하다 그랬죠. 자, 우리 이제 법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쭉 저희들이 이제 일진 뭐 특검 출석하고 뭐 이런 거 쭉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계속 이제 뭐 먹구름이 낀다 안 좋다 일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것도 수사 시작한 18일 만에 뭐 그것도 정말 이례적이지만은 조사받고 나서 집에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청구했어요. 우리 지지자들 많이 불안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네. 9일 날입니다. 9일 날. 네. 9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냐 너무 걱정돼요 지금 9일 날. 그래서 9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오늘 지금 매우 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일단 모레 당일까지 그럼 일진 좀 한번 볼까요? 예. 저와 그 라오스 얘기하다가 예. 시간을 놓쳤으면은 오늘 또 찍고 오늘 하다가 내일 모레 안 하면 또 내일 또 이어서 찍어 가겠습니다. 박사님 여기. 그래서 경자 무자 경진의 오늘 정축일입니다. 오늘 여기 경자생한테 정축일에 해당되는 거는요. 내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 길을 이렇게 가다가 딱 그 싱크홀이죠. 싱크홀. 예, 싱크. 싱크홀에 팍 꺼진 싱크홀에 팍 주저앉는 날입니다. 오늘. 오늘이요? 예. 팍 주저앉는 날입니다. 팔자. 내가 이 도로 자자 경자 무자 경진 그러면 자축이 합을 하니까 내 자동차가 꺼지고 축진 파하니까 들어가서 짜그러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짜그러지니까 내 주변에 나를 수호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짜그러져요. 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계돼가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환됐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말씀 들으면 난 재밌어요. 예, 그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 상당히 위험에 처해졌다. 나는 지난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붙었죠. 네. 보궐에서.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아마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짜그러지고 나를 좀 도울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짜그러지니까 표리가 부동해진다. 나를 좀 수호할 만한 사람 있죠. 바짝 얼어붙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표리부동이라면은 예. 나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멈칫멈칫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멈칫멈칫 그린 정도가 아니에요. 표리가 지금. 부동. 예. 그 표리부동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했어 지금. 어? 그건 누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네.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선언하고 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선언한다. 그리고 나는 혁신위원장 안 한다. 던져버리고 나는 당대표 출마해서 메스 들고 수술할 게 아니고 칼 뽑아 들고 다 잘라버릴 것이야.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철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표리 부동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그렇죠. 나타났어요. 지금 예. 상황이요. 예. 오늘 그런 팔자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늘 사퇴하고 지금 나는 메스 안 들고 이제 칼 들 거야. 아니 의사가 메스 들어야지 칼 들면 어떻게 강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메스 들면은 의사는 메스 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칼 들고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도지 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멘붕 왔을 거예요 지금. 네. 김건희 여사 지금 이거 저기 띠둘렀을 거예요. 왜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달려 들어가게 생겼네 지금. 예. 네. 동지 박사님. 네, 지금 그 말씀 주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깜짝이야. 아까 예. 우리 뭐 공주님께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너무 예. 멋있게 생긴 분이 예.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아까 공주님께서 국수 얘기하셨잖아요. 예. 달려 들어간다. 달려 들어갈 것 같다 하셨잖아요. 예. 이 줄줄이 예. 이게 국수줄이에요. 그렇죠. 줄. 예. 예. 이런 다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명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 재밌어요. 예. 그래도 예. 전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국수를 후루룩 먹은 게 아니고 잘라서 먹었거든요. 후루룩 먹어서 저도 달리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국수를 끊어서 먹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아, 아유, 참. 예. 그래서 음. 박사님 찰색을 보면요. 예. 정말 대운이 왔어요. 대운. 대운이. 제가요? 대운이. 예. 제가요? 예. 그래서 이 신생이 벽갑인정이 돼가지고 38모 30년 38년 이제 그래서 여기 생일 얘기해도 되나? 아, 연도 얘기해도 되나? 예, 68년이면 몇 예. 살이요? 그러면 58살인가? 한국 나이로 예. 38을 더하면 몇 살이요? 도대체 6, 9, 96. 야, 백수에 될 때 99세 백수 될 때 진짜 만세 하셔야 되겠네요. 그때 터지나요? 아니 이미 잭팟은 터졌어요. 그때 잭은 이미 갑진년 벽갑인년이라고 아니 해서 이제 96세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안전하게 건물주로서 이제 자리 잡죠. 건물주는 머지 않아 조만간. 예, 예. 저 여기 이 저기 뭐지 갑목 갑진년도 하반기에 진유가 합을 하니까는 진술 축 먹으면서 음력 9월 지나면서 잭팟이 터진 거고 이때로부터 작년 음력 9월부터 이때로부터 38년간 정말 유용한 운이 왔으니까 기가 막힌 운이 왔으니까 우리 공주님 국수를 황금가락 국수를 드셔야 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진선면과 청국장 분말에 말아 먹었으니까 뭐 그렇죠. 황금 색깔이네. 아 진짜 청국장 예, 진산 예, 이름도 예. 좋아 참 진산 정말 예. 자 그런데 이제 네. 내일이 이제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 하루 전날입니다. 예. 8일이니까 내일 일정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여기 무인 일 화요일. 네. 무인하면 이거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목소리 작나요? 작으면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까지 안 가도 100년이면 1925년이죠. 100년 전에는 호랑이가 한반도 생태계, 우리가 삶이 생태계거든요. 이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삶이 생태계예요. 호랑이가 한반도 생태계를 딱 장악하고 가장 정점, 백두산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가 사라지고 일본 놈들이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수탈한 거는 지금 외세 세력에 의해서라고 하겠죠. 외부의 세력, 호랑이를 기점으로 외부의 세력, 외세의 세력, 뭔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호랑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역할을 삭이라는 것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삭 들어봤죠? 네, 그 고양이보다 조금 크죠. 예, 예. 삭이 대체 이렇게 하는데 이 살은 호랑이는 살에 비해 60배가 큽니다. 큰 거는 이 60배가 큰 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살기 지배하는 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생태계, 사람들 생태계의 질이 100년 전보다 60% 악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돼 있다고 우리가. 응? 이해하시겠나요, 시청자분? 생태계가 60% 질이 다운이 됐다. 그래서 60%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없을무 호랑이 없는 데 중에 상리, 자코, 저도 한문을 모를 땐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 써줘서 해줬습니다. 무호동죽 리자코 현재 운세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일 운세가 그렇다는 거죠? 예예 무인일
무인임. 그래서 무호동종 리자코. 그러면 호랑이 없는 굴에 살기 왕을 하니 살기가 왕 노릇을 하려면 호랑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죠. 네, 이 모든 걸 자연에다가 그냥 내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66년생 경자생을 없애려고 하면은 저한테 또 뭐 소리가 들어오니까 저는 모든 걸 자연에다 대비합니다. 그럼 사기 그 호랑이를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호랑이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겠네요. 그렇죠. 왜? 왜냐면은 약을 나서 죽거든요. 아니 내가 천하의 호랑이가 이 사객에 이 말도 안 되는 애에게 죽임을 당하는 봐. 이거 약오르지 이거는. 우리가 환장한다는 말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환장. 예,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내일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환장하는 날이군요. 내일은 하루 전날. 예, 그래서 내일의 일진에 대한 얘기를요, 박사님 천재 앞에서 또 제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무호동족 리자코 호랑이 없는 굴에 상리, 여우리 뭐 이렇게도 하죠. 여우가 자기가 호랑이 노릇을 한다. 호랑이 없는 굴에 살기 호랑이 노릇을 한다. 그러니 호랑이가 환장을 해서 미칠 지경에 내일이 무인일이 되는데 이 사람을 맨날 경자부자 경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호랑이에요 하면은 용이나 호랑이나 동급이니까 우리가 용에 대한 그 속담은 중국 속담이 많아서 한국 속담을 갖다 할 뿐이니까 제가 그냥 호랑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9일 당일입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 당일날 일지는 어떻습니까? 그 당일날 사실 제일 중요하죠.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당일인데. 이거 내일에 대한 얘기 좀 스토리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예, 짧게 그렇게 예, 해도 될까요? 예. 한 번 더 아니면 가까이? 요 정도는 내일은 이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 모레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일, 예. 김요일. 아이고 지우는 시간 아깝네. 토끼날이네요. 아, 토끼날에는 그 경자의 자가, 이 자자, 무자의 자가 자묘 토끼를 보면은 병이 드는 겁니다. 병. 자, 이 병화는 태양 한문을 파자를 하면요, 병화 태양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병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수, 경자 이 자와 무자의 이 자가 내일 모레 수요일 김요일에 이 묘를 보게 되면 병이 든다. 병이 들어서 이렇게 병이 들면 병은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안철수 그 병원 그분 선생님을 국회의원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냐 의사냐의 차이가 엄청나듯이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이 엄청나게 드러난다. 이게 그래서 병이 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을사년에 올해 전반적으로 을사년에는 경진일주 이분이 경진일주 있는데 진중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의 묘는 사에서 욕패한다. 맨 팬이 욕이니만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응? 뭐 욕패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욕 나오고 패한다는 뜻인데 상당히 그 당일날 영장실질심사 당일날 욕패다라고 뭐 짤막하게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보고 해석이 됐을 예.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이제 그 결과가 네.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2시 15분부터 시작이 되면은 네. 아마 저녁 늦게 끝날 것 같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아마 입감할 거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니까 입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할 건데. 네. 요거 좀 저기 전달해 주세요. 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건데 그럴 경우에 그 구속 여부가
밤 12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그날까지는 봤으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목요일 일진을 한번 살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놓칠 수 있어서 밑에 한번 보면 좋겠네. 거기 내가 쓴 거 저기 여기 호불이용, 호불이용. 아이고 너무 가슴이 갑갑해서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말이. 이 기운은 말이 안 나오는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기운. 목요일 말입니까? 예. 목요일. 목이 메어서 예. 목이 메어서 뭐 옛날 저 직장인들이 목이 터져라 뭐를 마신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목이 메어서.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은 욕패라고 주셨고 예. 그 다음 날은 말이 안 나와 간다고 네. 하면은 이건 제가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구속을 의미하는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구속되나요? 이거는 저기 천라지망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라지망. 이거는 무서운 얘기인데 하늘에서 그물을 치고 땅에서도 그물을 치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천 그물나 또 땅에서도 그물망 친이 옴짝달싹 하겠습니까? 응?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얘기 안 해도 이건 천라지망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물을 딱 치고 땅에서도 올무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딱 그물을 치는데 어떻게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입니다. 목이.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루 전날은 당일날은 욕패고 그 다음날은 말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구속되나요 말씀드리니까 좀 천라지망이다, 하늘과 땅이 그물을 다 쳤다, 이 얘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구속이다, 이렇게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은 이거 얘기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지금 그 일진을 뽑아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울고불고 난리 났겠어요. 도대체 우리 지지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천라지만 이거는 학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한 겁니다. 말로 차마 얘기하기가 너무 저기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은 60명 경자생 윤 전 대통령은 죽은 목숨입니다. 윤 대통령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고도 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저 월강사가 아니더라도 등을 달아주시고 여기 촛불 짜그라지는 어둠 컴컴한 데서 등을 달아주시고 꾸준히 등을 달아주시고 기도를 올려주셔야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천라지망을 털어버리는 대체 물상이 바로 초를 달고 등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그물이 오지 않게.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힘이 되고 윤통이 죽고 사는 문제는 지금부터는 판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특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경자생 이분께서 살아있는 거는 특검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굴에 갇혀서 어두운 컴컴한 데 있을 때 누군가 밝은 전등 하나를 던져줬을 때 누군가 밝은 촛불 하나를 좀 이렇게 지극히 주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촛불을 밝혀주고 전등으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인도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위안이 되고 생과 사에서 이거는 갈림길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시청자분? 자, 여러분들 60년 윤 전 대통령한테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주가 청국장 정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